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의 로엔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지났지만 정우성과 문가비 씨 간에 아주 축복스러운 일이 있었죠. IA 탄생이라고 하는. 그와 이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한번 아,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우성 씨는 아이가 친자는 맞으니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하지만 문갑이랑 결혼은 못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셔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법이 참 웃긴데 엄마는 사실 아무런 행위나 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기와 친모자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자 관계가 되지만 아빠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빠는 인지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친부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법에 보면 민법 844조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인지를 그치지 않고도 아이가 자기 자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싶으면은 민법 847조에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야지만 되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 자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친생 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가 버리면 그냥 자기 자식이 법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생부가 아이를 인지를 하고 싶은데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수가 있고, 이건 뭐 대부분 유전자 검사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또 아이뿐이 아니라 아빠뿐이 아니라 아이도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우성 씨는 문가비가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아, 인지 한글로 보입니다. 그래서 친생자 관계는 승립을 했고요. 친생자 관계 승립하면 나중에 상속권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또 민법에 의해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의무를 가지는데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 타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사실 성인 19세 될 때까지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고 그 이후에는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우리 대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나이, 자녀 수 등에도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은 아빠와 엄마의 소득을 합산한 다음 그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각자 소득 비율만큼 분담하는 방식인데 이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구소득, 엄마 아빠의 가구소득 합산 소득이 1200만 원이 최고입니다. 그 경우에 283만 원 정도의 월 양육비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빠가 1년에 몇백억을 벌더라도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우성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우성이 자의로 주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서는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아주 좀 이런 측면에서는 보수적이죠. 예. 만약 미국이라면 정우성의 아이로 태어난 만큼 그 베너핏을 누릴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옵니다만은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점은 문가비가 결혼을 해서 아이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주자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정우성 아빠로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지만 결혼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문가비는 결혼을 하자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소문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정우성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그냥 법적으로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19세가 될 때까지 뭐 283만 원 정도의 양육비만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정우성이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대학 등 공부를 마칠 때까지 주겠다는 건지, 또는 아빠로서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같이 엄마랑 같이 살지 않더라도 아버지로서 양육의 역할을까지 다 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정우성 씨는 그냥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 19살 될 때까지 283만 원 정도만 주면 된다. 뭐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우성 씨 그래도 항상 인품이 있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정우성의 자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아이 양육에도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죠. 정우성은 지금 사임했지만 과거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로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은 안 받겠다는 거냐라고 비판을 많이 다 받았어요. 특히 이번에 재밌는 거는 문가비 전 남친 박성진이 정우성을 디스를 했죠. 넌 가서 아이나 품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문가비는 뭐 바로잡고 싶은 얘기 많지만 자신은 정우성을 교제한 적은 없고 임신을 했고, 임신 후에 양육비를 목적으로 결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합의 없이 출산을 감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 정우성한테는 바라는 게 없다 라는 얘기를, 좀 당당한 여성 같아요. 상당히 당당한 여성 같습니다. 어쨌든 정우성한테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고 이정재, 임세경 커플과 더블 데이트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찌라시 등에 의하면, 이건 책임져도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등에 의하면 이런 소문도 있다. 정우성이 여자친구 결혼해 아이를 여친의 양자를 입양한 다음에 훌륭하게 키우겠다며 문가비한테 아이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설도 뭐 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찌라시죠. 이런 건 믿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정우성은 SNS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DM을 보내 플로팅을 하고, 최근에는 뭐 젊은 여성과 98년생 아니라고 하네요. 인생 네컷을 찍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하야,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부럽죠. 잘생기고 돈 많고 여자 많고 자유롭고 이제 아이까지 생겼으니 뭐 다 가졌네. 다 가졌어. 부럽습니다. 어쨌든 더 좀 심각한 거 이건데요. 정우성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정우성이 직접 하면. 기자에 의하면 양다리 거친 적도 없고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은 문가비를 사랑하지도 않고 있고 사랑한 적도 없다. 즉 아이가 생길 때도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얘기를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정우성이라면 한때나마 사랑했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하겠습니다. 아이는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아이를 가진 축하드리고, 특히 우리 북조선에 있는 최고 존엄 김정은 동지가 이 박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내래 정우성 동지는 인정하겠소. 내래 존나 부럽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불끈불끈 핵미사일이구만. 그래. 그래서 이 미사일 풍선은 정말 정자왕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럽습니다. 인생 네컷. 저도 이런 인생 한번 다음 생에는 꼭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